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들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 경북대 학생들 만나서는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는데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다. 뭐 이런 취지로 또 학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수건 대구 경북 사람들의 수건 사업을 도외시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업을 도외시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공항 이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저거는 이준석 후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기부대 양여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구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항을 군위군으로 옮기는데 그 모든 돈을 대구시가 대야 되는 거고요. 대구시가 그렇게 되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공항을 국방부로부터 이양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경북하고 대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먼저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주도적이지 않았다, 도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다라고 봅니다. 예, 또 이준석 후보의 저 이야기는 그냥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는 대구 경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고향도 또 경북 안동이고 그래서 우리도 대구 경북에 정말 민주당 차원에서 상당한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 막상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실제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취지의 비판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사실은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고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정치적인 지형, 왜곡된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것도 야당인데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곳을 두들겨야 되는데 타격점이 전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세웠는데 후보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후보님께서는 직업국 양상에 대해서 직업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꾸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방식은 뭔가 그냥 너도 서울대 같은 거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뭔가 팽창해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 공약하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직업국에 다니시는 분들은 4년 대학 교육 중에 한 1년 정도는 다른 그 직업국에 가서 의무적으로 학점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왜냐면은 이 학교 간에 약간 특장점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직업국끼리는 학기 수준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직업국의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에 온 인재들이 뭐 한 1년 정도는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국립대학교에 가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처럼 뭐 이렇게 공통화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건 좀 약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 직업국이 한창 인기 좋았다가 요즘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직업국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령 인구가 많았을 때 그 정원이 정해지고 수도권 지역은 대학 정원이 20%도 안 줄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이제 결국 이제 학교들이 과거만큼 이렇게 뜨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학교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업국을 키우는데 첫 번째다 이런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약간 취업에 있어가지고도 직업국 출신들이 우대를 받을 측면이 있다 보는데 사실 그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또 충남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지방 출신 인재를 우대할 때 대학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실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예. 부산에 취업할 때 부산 대학교 출신들이 우대받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부산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게 맞냐 어떻게 보세요? 대학 출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대학교 출신으로? 대학 출신으로. 왜냐면 잘 결정해서 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취업할 생각 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할당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득을 보고 어떤 분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 들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취업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게 대한민국 지방 소멸이나 교육성 문제로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대가 옛날에는 뭐 경북대는 전자공학과고 부산대는 기계다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2차 산업 비중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부산대에 이제 몇 개 학과를 우선 집중 육성해가지고 거긴 정원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사실 부산이 금융도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산대가 거기에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역별 거점을 지금 경북대는 전자공학과 부산은 기계공학과 전남대는 화공 이런 번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전라도도 AI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전남대의 핵심은 화학이고 그건 왜냐면 과거에 여수나 이런 데 석유화학단지 키우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 산업 종류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육성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고 경북대 학생식당을 찾아가선 청년층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입법 권력을 본인 방탄과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썼다며 정치에서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로서 심판받아야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대구 수성구에서 낙선한 전력을 거론하며 부적격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과거 김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처럼 기성 정치권을 과감히 밀어내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내분이 극심했던 지난 10일 이후 나흘 동안 개혁신당은 당원이 9,000명 넘게 늘어나 9만 3천여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이 옮겨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TK 표심 잡기에 주력한 이준석 후보는 내일은 부산에서 PK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성평등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SBS 안지재입니다.